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은퇴자 10명 중 7명은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은퇴 후 단 5년 안에 소진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과 평생 살던 집까지 걸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한 전직 공무원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쳤던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편의점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월 200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 올라온 한 사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69세의 박진성 씨.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그는 편의점은 망하지 않는다 는 주변의 말과 본사의 장밋빛 전망을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 아내와 평생을 살아온 집까지 담보로 잡아 총 4억 원을 투자해 동네 어귀에 작은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가게 문을 열고 밤늦도록 홀로 매장을 지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루 16시간의 고된 노동에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았고 시시때때로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 하는 삼각김밥과 도시락이 쌓여갈 때마다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2년 만에 6억 원의 빚만 떠안은 채 가게 문을 닫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은퇴자에게 노후 자금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공격의 장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지켜낼 단단한 방패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진성 씨의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이미 전국 편의점 수는 5만 5천 개를 넘어섰고 국민 1,000명당 한 개꼴로 들어선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5곳 중 한 곳, 무려 21.1%는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기이한 수익 구조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은 월 매출 4,200만 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본사 수수료, 비싼 임대료,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 점주 손에 쥔 돈은 고작 120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편의점 본사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가맹점주의 월 평균 순이익은 315만 원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위 30%가 월 1천만 원 이상을 벌어가며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일 뿐 실제 점주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남짓을 벌어가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점주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폭탄은 계속 터집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올 여름 편의점 한 곳당 월 130만 원 이상이 전기료가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멈출 수 없으니 고스란히 점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전체 편의점의 70%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수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심야 시간 결국 점주가 직접 카운터를 지켜야만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60대, 70대의 나이에 밤샘 근무를 버텨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하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의 교훈 위에서 우리의 소중한 퇴직 자금을 굳건히 지켜낼 현실적인 방패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잃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노후 자금은 방패입니다.
고수익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같은 제도를 활용하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더 받고 늦게 받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5년을 늦추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셋째, 내 집으로 평생 월급을 만드십시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없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이를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122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이 확보됩니다. 행여나 집값이 떨어져도 약속된 연금은 평생 보장되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 남는 돈이 생기면 자녀에게 상속까지 되니 이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을까요?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똑똑하게 활용해 세금과 노후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하며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과세이연 효과는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합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평균 수익률도 연 6.59%로 양호한 편이니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통장입니다. 다섯째, 만약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노란 우산 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영업자의 유일한 퇴직금인 이 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강력한 소득 공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여섯째, 은퇴 후 가장 무서운 폭병,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과세표 준액 4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 매달 25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전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는 등 재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험료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사장님 소리를 듣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사장이 직접 하루 종일 발로 뛰지 않으면 수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그 이면에 감춰진 비용과 노동 강도, 진짜 수익률을 철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현실을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들의 눈물 어린 후회를 반면교사 삼아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가 지옥이 아닌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 2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오늘 당장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 내디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